Hello, welcome back to our wonderful program, everyone. My name is Lee Hyun-seok. You have just tuned into 한 달 만에 수직 상승 신화공 토익 스피킹. 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요. 토익 스피킹 3번 문제, 그림 묘사하기 형태의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볼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인물 묘사 중심의 혹은 동작 묘사 중심의 그런 그림들을 좀 보고 관련된 표현들 잘 살펴봤고 전반적인 전략 우리가 살펴봤다면요. 이번 시간에는요. 약간 좀 핀트를 바꿔서 그림 유형이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었죠. 인물 중심의 그림과 배경 중심의 그림. 이와 같은 배경을 묘사할 때 그리고 우리의 느낌을 좀 가미해서 표현을 할 때 어떤 표현들을 쓰면 좋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전 문제도 그와 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배경 묘사를 하다 보면요. 위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왼쪽, 오른쪽, 앞, 뒤, 옆,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전치사도 잘 챙겨봐야겠죠. 전치사 표현들도 잘 우리가 오늘 문장 속에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게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의 문장들 속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풍경과 날씨 묘사, 우리가 배경 묘사할 때 많이 덧붙이게 되는 말들인데요. 오늘 드리는 문장들은요. 아예 여러분이 외우셔서 그 표현들 그대로 현장에 가서 쓰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느낌 관련된 표현들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것들도 얘기를 좀 조금 더 자세히 드려서 그런 문장들도 여러분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오늘 최종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토익 스피킹 3번 문제, 그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림 묘사입니다. 30초의 준비 시간과 45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지는 문제 유형.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공략을 해보죠. 네, 첫 번째 전치사에 관련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전치사에 다양하게 의미나 구사를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배경 묘사를 할 때 많이 쓰게 되는 토익 스피킹 답변의 빈출 전치사들만 먼저 챙겨보도록 하죠. 어디 안에 있을 때 in, 뭐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렇죠? in the box, in the car, in the house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in, at라는 건 어디에라는 얘기죠. 이것도 위치이긴 한데 at 어디, 그렇죠? at 어떤 위치를 얘기한다든가 장소를 얘기한다든가, 그렇죠? at the school 이런 식으로 at the restaurant 어디 식당에서 이럴 때 쓰는 말들이죠. on 뭐뭐 표면과 밀착되어 위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게 토익 스피킹에 보면 책상이나 탁자, 테이블이 많이 나옵니다. 그 위에 있는 물건들을 묘사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on 바로 앞에 있다.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사람 중심이 돼도 좋고 배경 중심 얘기할 때 차가 건물 앞에 있다. in front of 전치사죠. in front of 실제 발음하실 때는 T 발음이 거의 사라지면서 in front of가 아니라 in front of 해서 N이 O에 연결돼서 front of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자, behind 같은 경우도요. 뒤에 있는 거죠. 반대인데 이것도 behind가 아니라 behind 해서 약간 이 발음이 약화되면서 behind 아닙니다. behind 이렇게 약간 약화되죠. 강세가 이음절을 가니까요. along 같은 경우도 많이 쓰는 말이죠. 나무가 어떤 도로를 쭉 따라서 심어져 있다. along the road. 그렇죠? along the river. 강가 같은 풍경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강가에 쭉 뭔가 가로수가 심어져 있다. 벤치가 쭉 있다. along the river. 그렇죠? along the river. 많이 쓰겠죠. 뭐와 뭐 사이에도 상당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죠? 전치사 중에 between. 그렇죠? between A and B 풍경 묘사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어떤 통로가 있다. between 같은 거 쓸 수 있겠죠. 바로 옆에라는 말도 많이 쓰겠습니다. next to 그렇죠? next to something, next to the man or next to the car 이런 식으로 바로 옆에 뭔가 있다. 이걸 문장을 시작할 때에 전치사 구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치사를 직접 그러면 문장에 넣어보죠. 자, 그 전에 이제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ehind 같은 경우는요. 자, 사람이 일단 배경 풍경 묘사에서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이런 그림이 나와 있다면 뒤에 있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behind가 되겠죠. behind 여러 사람들이 있고 behind 뒤쪽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뭔가 위에 지금 탁자 위에 있는 물건들 뭐 책 같은 걸로 보이죠?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을 땐 밀착돼 있으니까 on이 되겠고요. on. 자, 그다음에 이 사람들 옆에 뭔가 물품들이 있고 그 옆에 의자도 있고 next to 바로 옆에가 되겠죠. 옆에가. 그리고 이렇게 쭉 뭔가 부둣가를 따라서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along. 여기는 뭐 부둣가 정도라고 얘기하면 at 장소니까 at a port maybe this is
at something. 그리고 along이라는 건 쭉 따라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쭉 뭐 길을 따라서 있으니까 그렇게 또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치사 위치 같은 거 몇 개 예를 들어 보인다면요. 여러분이 딱 문제를 보고 behind 머릿속에 연상을 하는 겁니다. next to, along, at, on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 밖에도 in front of라든가 이런 거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문장 진짜 넣어봅시다. 이런 문장. 자, in은 언제 쓸까요? There are many cars in the parking lot. 자, 주차장 사진이 실제 기출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지금 차들이 상당히 많이 주차되어 있다. in 써야 되죠. parking lot 같은 경우는 지금 parking lot이 주차장이니까 주차장 안에 차들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는 겁니다. There are many cars in the parking lot. 자, 이것도 우리가 parking 하는데 발음 주의하세요. parking이 아니라 parking 해서 쌍기역 발음이 난다는 거 경험화됩니다. So it's not parking, it's parking lot. Okay? 그 다음에 many sculptures are on display at the exhibition. exhibition이라고 하면 전시회죠. exhibition, 뭔가 그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고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나왔다면 전시회, 미술관 사진일 수 있는데요. There are many sculptures are on display at the exhibition. 그러면 전시회에 많은 조각상들이 on display, 전시되어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sculptures 해서 조각상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고. 한번 읽어볼까요? sculpture. 그렇죠? Many sculptures are on display. 말 그대로 진열돼 있다. 그렇죠? At the exhibition에서 장소는 항상 at을 쓴다는 거예요. At the restaurant, 전시회에. Some books are stacked on the table. 밀착이죠. 테이블 위에 이렇게 stack이라는 동사는 뭐예요? 이런 동사도 좀 챙겨주세요. ST 발음의 stack가 아니라 stack인데요. 쌓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stacked. Some books are stacked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책이 몇 권, 여러 권 쌓여 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 Some boxes are piled up in front of the store. 자, 상점 바로 앞에 박스가 pile up 되어 있다.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걸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stack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stacked 하든가 piled up. pile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쌓여있는 덩어리를 얘기하잖아요. piled up 하면 동사로서 뭔가 좀 쌓여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Some boxes are piled up in front of the store. 다시 말씀드리지만 T 발음은 거의 발음이 없으면서 in front of the store가 아니라 in front of the store. front of the store.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A lot of cars are parked along the street. 계속 말씀드렸죠. 쭉 길가를 따라서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자, 노상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A lot of cars are parked along the street. 쭉 따라서 along the street, along the river 다 가능하겠죠. along 전치사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네요. between 봅시다. There is a path between the buildings. 건물들이 여러 개 나온 풍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도시 풍경 많이 나옵니다. 도시 전경, 그렇죠?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분주하게 여기서 뭘 사고 있고 그럴 때 쭉 골목길 같은 통로가 건물 사이에 나 있으면 There is a path. path 같은 건 통로란 얘기가 되겠죠? between the buildings. 건물들 사이에 이런 통로가 있다라는 말로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The lamp is placed next to the vase. 방에 대한 사진이 나올 수 있어요. 방 안에 풍경을 묘사할 수도 있죠. The vase라고 하면 꽃병이 되겠고요. vase, V 발음 잘하세요. bay가 아니라 vase. 그래서 the lamp, 자, 전등이 is placed next to the vase에서 꽃병 바로 옆에 있다. 바로 옆에 위치할 때 next to 또 쓸 수 있겠죠. next to 그 표현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요. 풍경 같은 걸 좀 묘사할 때 쓸 수 있는 혹은 날씨를 묘사할 때 쓸 수 있는 문장들을 아예 통째로 몇 가지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문장 배경 묘사할 때 많이 써보시고 일단 실전 문제 할 때 다음 시간에 또 실전 문제 풀어볼 때도 꼭 좀 활용을 해줄 것을 부탁드릴게요. 자, 전시단에서 마무리하고요. 자, 풍경과 날씨 묘사할 때 쓸 수 있는 이 문장 통문장 암기라고 그래서요. 그 문장 그대로 갖다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지금 상당히 좋아요. 근데 지금 소풍을 가서 지금 즐기고 있는 가족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덧붙이는 말 중에 하나가 끝에 The weather is perfect for a picnic. 중간에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날씨 같은 경우는 The weather is perfect라는 건 정말 안성맞춤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얘기죠. 뭐를 하기 위해서 피크닉, 우리가 피크닉 그러나 안 되죠. 피크닉 해서 피크닉이 아니라 피크닉 이음절이에요. 삼음절이 아니라 카메라 같은 것도 카메라 삼음절처럼 들리잖아요. camera 이음절이죠. 실제 모음은 두 번밖에 없습니다. camera 이런 식으로 이것도 picnic. 자, the weather is perfect for a picnic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It is a nice sunny day outside. 자,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 자, outside, 밖에란 얘기니까 지금 밖에 야외 It is a nice sunny day outside. 밖에 상당히 아름다운 자 그런 날씨입니다. 화창한 날씨에서 sunny. 근데 sunny 앞에 주로 많이 뭐 붙이냐면요. nice 참 많이 붙이더라고요. 관사 같은 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비인칭 주어 이시 나왔다 하더라도 It is a nice sunny day outside. It's a nice sunny day outside. 꼭 써주시고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화창한 앞에 또 형용사를 추가로 붙일 수 있다는 거. 자, 날씨 관련된 표현도 꼭 좀 챙겨주세요. 항상 날씨가 좋은 것만은 아니죠. 비 올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우산 쓰고 있는 자 그런 문제들 실제 기출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비 오네요. It is raining and people are holding umbrellas. Beautiful. 이 문장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사람들이 지금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든요. 자, it is raining. it 같은 경우에서도 비인칭 주어져 그것이 아니라 항상 뭐뭐 한다 할 때 it is raining and people are holding umbrellas. 우산 발음해 볼까요? umbrella 강세 여기 주시고 umbrellas 가시면 되겠죠. There are a couple of boats on the river. 자, river 강인데 강 위에 떠 있을 때도 on을 쓴다는 거 좀 알아두세요. In the river 하면요 물 안에 잠수해 있는 거고요. On the river 하면 표면에 떠 있는 겁니다. There are a couple of boats on the river. 자, 지금 강 위에 보트가 몇 개 떠 있다. A couple of 이건 한 두어 개 정도를 얘기할 때 주로 쓰는 말인데요. There are a couple of boats on the river. 자, 풍경 같은 거 묘사를 하는 겁니다. 앞에 날씨였고요. 풍경을 딱 봤을 때 바닷가나 강가 많이 나오거든요. 강가에 한가롭게 유람선이 두 대 떠가고 있고 사람들이 한쪽 카페에서 식사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실제 출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 저는 딱 그때 갖다 쓸 것 같아요. 실제 저도 썼던 기억이 나고요. 이런 문장. 그 다음에 The ocean is very clean and blue. 대양, 아주 바다 얘기 나온다 했었죠? 자, 해변가 사진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 그 토익 스피킹 문제 출제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교재에 넣다 보면 해변 사진을 항상 좀 넣게 되는데요. The ocean, 바닷가를 보니까 상당히 맑고 파란색이다. 이런 거 참 좋더라고요. 그냥 덧붙일 수 있는 부담 없는 문장으로서 The ocean is very clean and blue. 오케이? Many tables are set up outdoors. 자, 카페 같은데 사람은 없고요. 의자만 여러 개 있는 어떤 풍경, 사람은 하나도 없는 풍경들이 있어요. 그러면 테이블, 여러 개의 테이블들이 set up이란 건 설치되어 있다. 현재 마련되어 있다. 어디에? outdoors. indoors, outdoors 반대로 실내, 실외가 되겠죠. 자, 지금 실외에 보면 건물 옆에 실외에 보면 여러 테이블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다. set up이란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set up 할 때 T 발음은 set up이 아니라 set up 해서 T 발음이 리을 발음처럼 바뀌면서 flap 현상 우리말로는 설탄음이라 하는데요. 북미권 발음에서 흔히 나는 발음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set up. Okay? Many tables are set up outdoors. Okay. It must be hot since the beach is packed with people. 자, 이런 문장 어떻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It must be라든가 it might be 이런 표현들을 좀 활용을 해볼까 하는데요. must be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might be 뭐뭐인 것 같다. 강도에 있어 확신은 이쪽이 좀 가까워요. 근데 must be든 might be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정확한 확신을 썼다고 점수 더 받는 것도 아니고요. 긴가민가해서 약간 덜 확신성 표현을 썼다 해서 점수를 덜 받는 것도 아닙니다. It must be hot. 아유, 지금 뭐 해변가를 보니까 아주 날씨가 더운 듯합니다. 왜요? Since the beach is packed with people, is crowded with people. is packed with people. 참 편한 캐주얼한 표현으로서 사람이 많을 때 참 많이 쓰는 말이죠. 북적북적 된다는 얘기죠. 지금 해변가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는 걸로 봐서는 날씨가 더움에 틀림이 없다. 더운 것이 틀림이 없다. Very nice. 자, 이런 거 해변 묘사할 때 꼭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It might be spring because there are a lot of green leaves on the trees. 항상 색상이 여러분 어떤 소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었죠. 자, 풍경을 보니까 여기저기 푸릇푸릇 나뭇잎들이 다 아주 초록색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새싹들이 다 난 것이 아닌가, 새 잎사귀가 돋아난 것이 아닌가라는 말에서 It might be spring.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because there are a lot of green leaves on the trees. 자, 나무에 초록색 잎사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봄인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 또 문장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It might be summer because people are wearing short-sleeved skirts. 자, 여자분들이 말이죠. shirts, skirts가 아니라 이런 거 헷갈리지 않게 잘 읽으세요. 자, 이거 skirt가 이렇게 돼버리면 치마가 되고요. shirt 해야 되겠죠.
여름인 것 같다. 사람들이 반팔을 입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시험을 봤을 때 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카페예요. 카페인데 유럽의 카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노천 카페 같은 거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차를 마시고 있는데 다 반팔을 입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 여름 아닐까요? 사람들이 다 반팔을 입고 있네요. 이런 문장 쓸 수 있습니다. It might be summer. 정확하진 않지만 왜요? Because people are wearing short sleeved 하면 반팔이 되겠죠. sleeve 저도 좀 걷었지만 I folded up my sleeves. Okay? short sleeved skirts. SSS 세 번 들어가서 쉽진 않네요. short sleeved skirts. short sleeved skirts가 아니라 shirts. 죄송합니다. short sleeved shirts. short sleeved shirts. shirts. skirt. shirt. skirt. shirt. 둘 다 skirt 같은 경우는 이제 스커트가 아니라 skirt에서 경험하게 되죠. 자, 가을 얘기, 날씨 얘기하면서 이제 계절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건. fall, 가을 얘기해 볼까요? It must be fall because the leaves are scattered on the ground. scattered 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T 발음이 scattered가 아니라 scattered, scattered, 리을 발음처럼 되는 것이 캐나다, 미국 사람들 발음의 특징인데요. 나뭇잎이 여기저기 땅에 떨어져 흩어져 있는 걸 봐서는 가을임에 틀림이 없다. 자, 가을이고 분명히 이제 낙엽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얘기죠. It must be fall because the leaves are scattered on the ground. Beautiful. 그 다음에요. 전치사 챙겨주시고요. 땅에 떨어져 있는 거니까 밀착되어 있죠. It must be winter because many people are wearing coats. 자, 사람들이 외투를 두껍게 입는 걸로 봐서는 겨울임에 틀림이 없다.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같이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외투를 입거나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 장면들도 실제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투를 입고 있는 걸로 봐서는 사람들이 이것이 겨울임이 틀림없다. 겨울인 것 같다라는 might be, must be하고 might be의 어감 차이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둘 다 토익 스피킹 3번 문제에선 무엇 써도 큰 차이는 없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이렇게 풍경 관련된 묘사에서 쓸 수 있는 날씨 관련 표현들 좀 살펴봤는데요. 혹은 계절 관련 표현들. 느낌을 이야기할 때 첨가할 수 있는 말들 몇 개 더 붙여볼까요? 느낌입니다. 이번엔 느낌. 자, 이것도 물론 must be, might be 약간의 느낌이지만 느낌 묘사. This picture reminds me of my hometown. 아, 이 사진을 보니까 제 고향이 생각나네요.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나의 고향집이 생각난다. My hometown 해서 쓰실 수 있겠고요. Remind me of something 뭐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한다. 무슨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사진은요, 제 고향 생각을 나게 만드네요. 이런 얘기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더 붙이는 말로서 This picture reminds me of my hometown. 실제 어떤 그림의 묘사는 아니지만 3번 문제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정답의 좋은 의미로서 인정이 되는 것이 자신의 의견이나 느낌이나 경험과 비슷한 그런 것들을 더 붙여보는 겁니다. I believe they are having a great time. 자, 4인 가족이 인물 묘사 같은 거 할 때요. 앉아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듯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하네요. 파티 사진 같은 것도 많이 나와요. 머리에 막 꽃갈 모자 같은 거 쓰고. 자, 그러면 I believe 생각이 든다. 이것도 느낌을 묘사한 거죠. They're having a great time.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어감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The atmosphere of the picture is calm and peaceful. 자, 이 단어는 그림 묘사에서 정말 단골 단어로서 많이 쓰게 되는 말인데요. atmosphere라든가 뭐 mood 같은 것도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 mood 그러나 영어에선 mood, right? The mood of the picture is calm and peaceful.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전쟁 사진 같은 거 사진 낼 것 같아요? 절대 안 내거든요. 항상 평온하고 평화롭고 사람이 보면 기분 좋은 사진만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 막 아프고 병실에 사람들이 막 다 있고 아픈 사진 그런 사람들 거의 안 나오죠. 좋은 사진만 주로 나오게 하는 게 뭐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주 평온하고요. calm, 평온해요. 그 다음에 peaceful, 평화롭다. 이 문장은요. 그래서 그대로 갖다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의뢰 그냥 갖다 붙여 쓰셔도 그게 여러분이 틀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It must be a busy time of the day since the sidewalks are crowded with people. 그랬죠? 아까 얘기했듯이 packed라는 거 대신에 crowded with 많이 쓰죠? It must be 관사 빼먹으면 안 되고요. A busy time of the day. 하루 중 좀 바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상점 같은 데도 사람이 북적북적대요. 그러면 왠지 이 시간대 손님이 좀 많은 시간이 아닐까요? Of the day. A busy time of the day 하면 그 날 중, 그렇죠? 하루 중 좀 바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왜요? Since the sidewalks are crowded with people. 인도죠, 인도. Sidewalks라고 하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에 사람들이 빽빽한 걸로 봐서는 지금 이분쯤 이 시간대가 하루 중 좀 바쁜 시간이 아닌가 한다. 이 문장도 참 좋네요. 자, 풍경 묘사인데
소소하게 사람들을 묘사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이 크게 안 나오고 정말 여러 사람이 줄져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경우가 그런 사진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해보게 될 사진에도 있습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인도가 확창을 말한 사람이 좀 많은 것 같다. 자, 바쁜 시기인 것 같다. must be 확신을 얘기하면서 느낌을 묘사했습니다. It is probably sometime in the afternoon and they all look happy. 자, probably 이런 참 부사들 아마도 it must be, it might be 대신에 오후 시간대가 좀 아닐까 하는데요. It is probably sometime in the afternoon. 오후 시간대가 아닌가 좀 하는데요. And they all look happy. 모두들 행복해 보입니다. 라는 말이죠. 자, 오후 시간대인 것 같고 모두들 이렇게 흥겨워하는 걸로 봐서는 자, 이것도 분위기를 묘사할 때 어떤 느낌을 전달할 때 좋은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각각의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 풍경 묘사, 날씨 묘사, 계절 묘사, 느낌 묘사 이런 것들 잘 챙겨두시면 자, 이런 그림 묘사할 때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전 문제 한번 풀어봐야죠. 지난 시간은 인물 중심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배경 중심입니다. 물론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각도를 쭉 뒤로 카메라를 당겨서 크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뭐가 있는지, 뒷벽에 뭐가 있는지, 옆에, 뒤에, 앞에, 위에는 뭐가 있는지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한번 보고 준비 시간 30초 후에 45초 답변 먼저 해보시죠.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describe a picture on your screen in as much detail as you can. You will have 30 seconds to prepare your response. Th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speak about the picture.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자, 지금 방금 보신 그림이 여기 보시는 이 그림입니다. 자, 아이고 여기 와서 뭐 휴가 좀 보내고 싶네요. 정말 아름다운 어떤 리조트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일단 딱 보니까 풍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들이 요소가 여기 지금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파라솔, 야외 파라솔들이 있고, 자, 야자나무들 뒤에 있는 거 요거 반드시 나중에 쭉 언급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수영장이 또 있죠? 여기저기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벤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의자 있고 테이블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일단 보고 나서 물론 이제 벤치가 아니라 일광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광욕 의자가 되겠네요. 이 그림을 딱 보고 해변가인 것 같기도 하죠. 더 뒤로 봐서는 좀 약간 해가 지금 지고 있는 걸 봐선 저녁, 오후 늦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새벽 같지는 않고요. 그건 뭐 새벽이라고 해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자, 이런 사진이 주로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지금 해보셨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모범 답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사진이다 이런 거 먼저 딱 얘기해 주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여러분 사진 묘사할 때 there are trees in the picture 이거보다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 주고 들어가세요. 그래 깔끔합니다. I believe this picture was taken at a resort near the ocean. 얼마나 좋아요. 아까 우리가 앞서 이제 했었던 문제 중에서는 This is a picture of 누구 뭐뭐하는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건 제가 가장 즐겨 쓰는 방식이고 여러분도 그거 꼭 써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I believe 이 사진은 말이죠. 아마 해변가 근처에 있는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believe 어떤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첫 번째 문장은 손색이 없는 것은 이 그림이 이 사진이 어떤
상황이고 어딘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다 담았기 때문에 I believe this picture was taken as a resort. 자, 우리가 리조트 그러잖아요. 리조트가 아니라요. resort. 오케이. 여기 주시고 resort. Z 발음 있죠? Z. 조가 아니에요. Z. resort. 이렇게 해서 resort 발음도 없어요. 그냥 resort. 시옷 발음처럼 끝내야 됩니다. Resort near the ocean. The ocean 하는 거 잘 잊지 마시고요. The ocean 말고 모음이니까 the ocean. In the foreground. 전경에 보면요. 앞쪽에 보면 there are two pools and many lounge chairs. 그렇죠? There are two pools. 자, 앞쪽에 보면 수영장이 2개 정도 있고요. There are two pools. 뭐 하나밖에 안 보이면 근데 there is one swimming pool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2개를 보셨으면 two pools and many lounge chairs around them. 그렇죠? lounge chair. 우리가 lounge chair라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편하게 뒤로 등을 젖히고 누울 수 있는 의자를 주로 lounge chair. 우리가 일광욕하는 이런 의자들을 lounge chair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They're called lounge chair. 우리 여러분 라운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라운지 하면 어디 휴식 공간이나 그런 걸 휴게실을 라운지라고 하는데 there are many lounge chairs around them. 그랬죠? 그 주변에 자 수영장이 있고 주변에 라운지 의자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around them. around 전치사 언제 썼어요? 그렇죠? 삥 둘러서 앉았을 때 혹은 삥 둘러 있을 때 썼었습니다. 이런 전치사 잘 챙겨주시고요. In the foreground 전경을 먼저 잡았어요. 앞에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먼저 잡아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Some musicians are playing stringed instruments and they are all wearing flower printed shirts and black pants. 좀 자세히 보시면 이 지금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꽃 문양을 하고 있는 자, 꽃 문양을 하고 있는 셔츠를 지금 입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하와이 같은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musicians 요 발음 잘 하시기 바랍니다. musicians 여기 Z 발음 나면서 musicians. Some musicians are playing stringed instruments. 이거 뭐예요? string 하면 줄이죠. 그런데 stringed 하면 이렇게 형용사용을 해서 현악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stringed instruments. 줄이 달린 악기. 즉 기타 같은 건데 이게 기타인지 바이올린인지 첼로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비슷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they are playing stringed instrument 하면 현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여기서 이미 표현이 다 되지 않습니까? And they are all wearing flower printed shirts and black pants. 자, 더불어서 한번 끊어주면서 they are wearing flower printed shirts. 자, 전부 다 뭐뭐한 ed 붙여야 돼요. 꽃이 그려져 있는. flower shirt 하면 좀 어색하고 flower printed shirt 하면 꽃 문양이 들어간 그런 셔츠를 여기저기 입고 있고 black pants 검은 바지를 입고 있죠. 자, 바지는요 무조건 S 꼭 붙여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청바지 같은 것도 jean이라고 절대 안 하고 항상 jean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면바지 같은 경우도 khakis khaki 하면 안 되고 khakis 해야 됩니다. 그렇죠? khakis, jeans, pants 무조건 바지 얘기일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앞에 수영장 전경 얘기하면서 바로 여기 있는 묘사를 들어갔고요. 그다음 짝 눈이 어디로 갑니까? Underneath the umbrellas. 이 umbrella 아래 보니까 의자들이 있다. Underneath the umbrellas, I can see some empty chairs around the table. 자, 또 테이블 주변에 둘러서 자, 의자들이 이렇게 점점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전치사죠. Underneath, 바로 아래. Under the umbrellas 하셔도 되고요. Underneath 하면 자, 우선 여기 있고 그 아래에 있는 게 underneath. 물론 아래는 요거는 전반적인 더 넓은 범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아래 얘기할 때 underneath the umbrellas. 우리가 파라솔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파라솔이라고 부를 것 같은데 영어에서 그 parasol이라고 하는 건요. 주로 여자분들이 들고 다니는 양산을 parasol이라고 하고요. 이것처럼 이제 큰 우산이나 해변가에 꽂아놓은 거 그거 parasol이라고 절대 안 합니다. 영어에서 그냥 beach umbrella. 파라솔이라고 하면 대형 우산에 써 있는 말이 있지만 사전에 그냥 beach umbrella, 그냥 big umbrella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혹은 뭐 beach umbrella라고 하셔도 돼요. 파라솔의 개념이 beach umbrella.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파라솔 하면 무조건 어머니들이 들고 다니는 양산을 생각합니다. 햇빛을 가리기 위한 작은 우산. 자, I can see some empty chairs around them. There are 좋고요. 이런 패턴 잘 챙기세요. 여러분 지금 답변 내용 중에 there are, there is, there are, there is 이게 너무 반복됐다면 앵무새식의 표현 자제하자, 그 피하자라고 우리가 전략에서 얘기했었죠. 그러려면 I can see 얼마나 좋아요. 볼 수 있다. or I see 보인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답변을 조금 다변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좋은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From the type of trees, I think the resort is located in a warm place. Okay. Type of trees. 지금 얘네들이 무슨 나무입니까? 뒤에 뒷배경에 나무가 있다는 얘기부터 들어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There are some trees in the background. 어때요? In the background, in the foreground 그랬죠? 그중에 이제 야자수 같은 걸 뭐라고 합니까? Palm trees, right? Palm trees라고 하는데 L 발음은 하진 않죠? Palm trees.
palm trees가 아니라 그냥 palm trees. L 발음 없어요. palm trees. There are some palm trees in the background. 뒤에 보니까 야자나무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야자나무 주로 열대 기후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from the type of trees, from은 뭐뭐로 밀어보건데 뭐뭐를 보아하자니 정도의 어감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어디서부터가 아니라 from the trees 하면 뭐로 느끼건데 자 뭐로 이제 생각을 해보건데 from the type of trees, I think the resort is located in a warm place. warm 따뜻한 그런 장소에 이 리조트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in a warm or in tropical 같은 거 넣으셔도 되겠죠. 열대 지역에 있는 것 같다. located in 어디. 자, 장소니까 in 어디에 located 있다. 자, 여기까지가 거의 뭐 전반적으로 뒤에 배경이 야자수 여기까지 했으니까 거의 다 됐고요. 한번 정리. Right now there are not many people and it seems very calm and peaceful.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네들은요. 그냥 여러분이 진짜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요. 풍경 얘기할 땐 다 써도 됩니다. 와, 정말 좀 평화롭고 아주 평온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기서 약간 좀 쉬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 느낌이 들죠? Right now, 지금 당장은요. There are not many people. 많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There are not many people and it seems 보아하자니 very calm and peaceful. 이거 calm도 L 발음이 없죠? calm 아니잖아요. calm, palm 그렇죠? calm, palm 다 비슷한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답변 내용을 하나 마무리해 봤고요. 여러분이 하신 것과 어떻습니까? 자, 전경, 후경, 그 다음에 배경과 전경, 앞에 중심에 포커스가 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앞뒤, 옆뒤 이렇게 배경 얘기해서 해주시고 날씨 얘기 같은 거 꼭 언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류의 아주 평화로운 리조트 사진 실제 토익 스피킹에 정말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직접 시험을 보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꼭 이런 문제들 한번 연습을 다시 한번 해봐서 완벽하게 여러 문장 만드시고 실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정말 자신감 있게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어민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I believe this picture was taken at a resort near the ocean. In the foreground, there are two pools and many lounge chairs around them. Some musicians are playing stringed instruments and they are all wearing flower-printed shirts and black pants. Underneath the umbrellas, I can see some empty chairs around the table. From the type of trees, I think the resort is located in a warm place. Right now, there are not many people, and it seems very calm and peaceful.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It is time to wrap it up, everyone.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림 묘사하기, 그중에 풍경 묘사 진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느낌을 표현하는 방식들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그림 묘사하기에서 그래요. 자, 이번 시간까지가 이렇게 전략 공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림 묘사하기 두 문제를 우리가 실전처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전 생각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임해주시면 되겠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